네, 주문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희 일단 인사할게요. 저기 오늘 세 번째 방송이죠. 네, 이거 하시면서 하시죠. 네, 네, 세 번째 방송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 제작의 복잡한 커피를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 에스프레소 메뉴를 위주로 해봤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거를 즐길 때 어떤 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재밌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면서요. 네, 유의하셔야 될 게, 그렇게 하다가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주시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참 계산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 계산을 받는 것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 알바생이 계산하는 것부터 보시죠. 계산. 이렇게 가시면 네, 괜찮아요. 네. 정말이죠. 네. 아무튼. 자,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메뉴들.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한 메뉴들은 보면은 우유가 들어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생각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거는 아주 쓰디쓴 작은 양의 커피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많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커피의 종류인데요.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고압으로 순식간에 내린 커피를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먹던 커피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에스프레소의 어원은 다들 예상하기 쉽겠지만 익스프레스, 아주 빠른, 그리고 프레셔, 압력을 가해서 아주 빠르게 내린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나중에 붙인 건지 처음부터 이름을 붙일 때부터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원에 Especially for You라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커피라는 어원도 있습니다. 네, Just for You. 네, 어쨌든 에스프레소 커피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그 압으로 적은 양의 커피를 내린 것을 에스프레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쓰고 강한 맛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양한 커피 음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피숍에 가시면 뭐 카푸치노네, 카페 라떼네, 뭐 카페 모카,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더 다양하게 뭐 바닐라 라떼, 녹차 라떼, 뭐 이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음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베리에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에스프레소죠. 우유가 아니고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유를 더 좋아하시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물론 우유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아무래도 에스프레소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커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스프레소 그냥 원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싱글, 그리고 더블, 도피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카푸치노랑 카페 라떼, 뭐 요 정도를 일단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푸치노랑 카페 라떼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쵸? 저희 일단 보여주는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지금 안 그래도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에스프레소 원샷을 한번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카메라가 바뀌고 있나요? 네, 잠깐만요. 저희가 그 카메라를 2대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멀리서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웹캠을 달아놨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걸로 좀 많이 이해를 돕고자 해요.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에 들어가는 콩인데요. 이 에스프레소 콩은 저희가 보통 핸드드립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음료가 있지만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어디에서 찍고 있나요? 여기서 찍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에스프레소 콩, 그리고 뭐 드립 커피 아니면 여러 가지 커피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공급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프레소 용도로 해서 아주 강하게 볶여 있는 커피고요. 뭐 색깔이 좀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강하고 거의 뭐 고동색을 지나 거의 검은색에 검은색 가까운 직접. 그런 커피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워낙에 이거는 탄 건 아니에요. 일단 빨리 뽑아주세요. 네, 이거는 기다려요, 커피를 선생님이. 갈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많이 왔다.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제가 손이 빛의 속도로 오기 싫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템핑이에요. 콩을 갈아서 네. 이거를 이게 바스켓인데 바스켓에 담아서 그 다음에 템퍼라는 걸로 누르게 되죠. 그래서 추출하기 위해서 아주 평평한 상태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눌러 놓는 거고요. 이거를 얼마나 일정한 힘으로 얼마나 평평하게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로서의 네. 기본 자질 중에 하나죠. 이렇게 고르게 담겨져 있는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을 시키면 이제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고압으로 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에스프레소 샷 글라스입니다. 네, 빠지셨어요. 네, 원샷 글라스가 아니고요. 네, 샷 글라스라서 여기에 온스 표시가 딱 돼 있죠? 적정선까지. 추출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요. 이게 추출하는 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용량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용량을 맞춰서 시간도 일정하게 해서 뽑은 건데, 보통 에스프레소 샷의 추출의 정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27초? 뭐 25초에서 30초까지 정도고 20초에서 30초 사이에 그 가게마다 커피 로스팅이라든지 커피의 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커피를 하는 것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보시면 보이나요? 보이세요? 네. 에스프레소 커피를 보면은 밑에 네. 까맣게 있는 게 이제 커피가 되지만 그 맨 위에 아주 밝은 갈색으로 거품이 곱게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신선한 커피일수록 거품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저희가 뭐 다 알 것 같지만 퀴즈로 퀴즈예요? 네. 제일 처음 얘기해 주신 분한테 네. 뭐 저희 드릴 건 항상 치즈케이크 세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위에 거품이 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름으로도 있어요. 네, 많이 아는 거라 되게 식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맞춰주시면 치즈케이크 세트 하나 드릴 테니 맞춰주세요. 맞추실래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에스프레소 원샷 또는 싱글 또는 솔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샷글라스에 직접 담아서 나가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예쁜 각자의 그 가게에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글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담아서 예쁘게 나가고, 왠지 에스프레소 하면 설탕을 넣지 않고 쓰게 마셔야 좀 뭔가 간지가 흐를 것 같은 그런 된장남의 코스? 그렇지만 사실은 설탕을 탔을 때 에스프레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강한 쓴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쓴맛에는 강한 단맛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연한 커피에 설탕 막 넣어보면 단맛밖에 안 나는데, 얘는 설탕을 충분히 넣어도 쓴맛 단맛이 조화롭게 되면서 네. 풍부한 크레마 향까지도 즐길 수가 있죠. 잃어버리시죠. 내가 어떻게까지 진짜라니요? 정답이 혹시 올라왔나요? 네, 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타임라인에 남아있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일단 이 에스프레소 싱글샷을 그대로 입에 한 입에 탁 털어 넣는 게 제대로 먹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설탕을 좀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설탕과 커피에 가라앉은 그것을 이제 뭐 커피 캔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먹죠. 설탕을 양념통에 넣어서. 그러게요. 누가 에스프레소는
그 크레마가 거치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수다 떠시는 분들 안 돼요. 다 드시고 수다를 떠세요. 시간이 지나면 에스프레소 안에서는 그 기름, 뭐 원두의 기름이라든지 그런 향이 부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향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온도도 맛이 좀 식어버려요. 없는 부분들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추출은 즉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에스프레소 서빙 되자마자 얼른 드시고 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처럼 수다 떨다 보면 벌써 네, 식어요, 벌써. 어휴.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커피를 좋아합니다. 네. 에스프레소도 가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아주 단순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커피였고요. 그 다음에 좀 베리에이션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아니, 도피오는 안 하세요? 아, 도피오. 도피오라고 하는 건 에스프레소를 투샷, 더블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샷, 싱글, 솔로 같은 말이고 투샷, 더블, 도피오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도피오를 꽂아볼 텐데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물을 막 쓰고 이러는 게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 바리스타가 원래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는 이게 시험 과정이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기계의 사용 후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닦고 잘 정비를 해야 사실은 바리스타의 기본이죠. 어쨌든. 잔을 안 들었군요. 이러면 시험에서 떨어져요. 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알려드리면 요 그라인더하고 에스프레소 머신하고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세트가 있죠. 화면을 다 가리고 계시는군요. 이 템핑하는 거를 천천히 알려드리면 콩을 갈은 다음에 요 위에 저 보시면 이렇게 얘네를 콩을 터치를 많이 하면 좀 기술이 떨어지는 거고요.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빈틈 없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 방식은 다양해요. 뭐 그라인더 뚜껑으로 하는 데도 있고 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템핑 안 하고 이렇게 쭉 쳐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홍대 앞에서는 이렇게. 제작 스타일이군요. 네, 뭐 고수족도 동네마다 스타일이 있듯이 다만 아무리 스타일이라고 해도 일정한 게 있어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은 기분 따라 살짝 하고 어느 날은 꽉 누르고 하면 가게 커피 맛이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 가게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가게의 가장 대표적인 바리스타를 기준으로 해서 다 맞춰져 있어요. 세팅이. 다른 잔을 받아서 옮기거나 하는 과정에 뭐 크레마가 사라지거나 향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막 흔들려. 네. 이 카메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색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매니저님이시죠. 아무튼 더블샷을 추출했고요. 네. 아주 네. 냄새가 나거든요. 네. 이거 뭐 저희 이 잔 아닌데. 기장인데 나와도 돼. 자, 또 설탕을 쳐서. 왠지 이거는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잘 녹여드릴게요. 그 크레마가 뭐 사람들이 이제 커피가 막 고급되면서 고급이라는 말이 좀 웃기죠. 크레마가 잘 유지되어 있는 데가 뭐 맛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일반화됐는데 사실 크레마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죠.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향기랑 맛이죠. 그냥 기본 조건이 네. 크레마도 안 돼 있으면 사실 상태가 네.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지. 크레마는 콩이 볶은 지 오래된 콩일수록 점점점 그 높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고요. 추출을 잘못해도 네, 추출을 잘못해도 크레마가 좀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한번 네. 소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탕이 더 필요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너무 추출 잘못했나? 아니요, 맛있어요. 아 그랬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게 에스프레소인데요. 사실은 에스프레소 말고 추출해서 바로 마시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리스트레또, 룽고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레또는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적은 양을 아주 진하게 뽑는 거고요. 룽고는 조금은 연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더블샷 정도 되는 양으로 뽑아보는 게 룽고인데 리스트레또랑 룽고를 완전히 구현을 해주는 카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만 사실은 리스트레또는 이 그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 세팅부터 다시 해서 다시 양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라인더를 여러 대를 놓고 쓰는 그런 큰 커피 매장에 가면은 조금 만나실 수 있고 그 외에 매장에서는 대부분 에스프레소 한 가지만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끼리만 너무 맛있게 마시는데 집에도 에스프레소 머신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맞아. 뽑아주는 바리스타도 하나씩 다 있으시고 요즘 집에 다들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업소용은 아니지만 업소용은 이제 차이가 많이 있죠. 일단 보일러 용량 그리고 반자동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하는 거고 집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맨날 뽑아올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사실 자동 머신이면 정말 충분한데 사실 똑같은 콩을 매장에서 마음에 들어서 사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집에서 뽑아 먹으면 맛이 안 나죠. 다릅니다. 근데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콩을 네. 뽑는데 아까 에스프레소는 높은 압력으로 네. 짧은 시간에 뽑는다 그랬는데 그 압력과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계에 따라. 아무리 같은 콩이라도 머신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본인이 가장 맛있다라고 느끼는 온도랑 그 커피의 양이랑 그 다음에 커피에 가는 굵기를 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에스프레소는 무슨 커피든 해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라인더인데요. 뭐 그냥 그 핸드 그라인더라 그래갖고 핸드밀 손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갈아주는 기계도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업소용은 비싸죠. 비싸서 집에서 갖다 놓고 쓰기에는 배보다 배꼽이니까 핸드밀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굵기대로 갈아서 뭔가 에스프레소가 됐던 뭐 프렌치 프레소가 됐건 모카포트가 됐건 갈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집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는 건 조금 무리인데 그거는 이제 뭐 좀 너무 관심이 정말 많다.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라인더 정도는 집에서 그리고 원두를 살 때 원두를 사서 집에 가져갈 때 그걸 갈아서 가져가면 아무래도 향이랑 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원두를 사실 때도 가능하면은 갈려져 있지 않은 콩으로 쓰시고 집에서 머신 쓰시는 분들 중에 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원두 콩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갈아져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주의하실 점은 원두를 한 번에 많이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날 딱 먹을 양만큼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드셔야지 안 그러면 원두가 그 바깥에서 향도 날아갈 뿐더러 머신이 따뜻했다가 차가웠다 따뜻했다가 차가웠다 하면서 맛도 많이 변성되거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저기 뭐 네스프레소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패킹이 딱 돼 있고 그게 이제 산패가 안 되도록 잘 돼 있고 그 기계도 그거에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사실 약간 주제 넘을 수 있는 얘기지만 집에 시스템이 커피를 뽑는 게 그렇게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셨어요. 맞지 안 돼 있으면 굳이 좋아하는 가게에 딱 그 콩 뭐 이런 거를 사서 갈아서 게다가 가져가서 집에 있는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뽑아서 아 맛이 왠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적당한 가격대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걸 사서 캡슐 커피 같은 거를 즐기시면서 뭐 예를 들어 우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유 스팀을 내는 것도 이제 카푸치노나 라떼 메뉴를 하겠지만 그 스팀을 하기 위한 그 물을 끓인 보일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이 2부짜리 저 필터 2개짜리인데 2개 말고 4개 뭐 6 이렇게 제대로 정말 큰 거는 굉장히 또 다르죠. 강력이 완전 다르고 거품도 진짜 잘 나고 근데 집에서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상온에서도 거품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품이 그런 걸로 거품을 즐기시는 것도 오히려 좀 자신만의 커피를 즐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설이 길었는데 네, 김건주 왔다 갔다 하고 네, 저희 들어갔나봐요. 그리고 저희 이제 메뉴를 좀 해볼까요? 네, 데리레이션은 아무래도 가장 그냥 많이 먹는 카푸치노랑 라떼 카푸치노랑 라떼인데요. 카푸치노랑 라떼의 차이는 비교해볼까요? 저희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카푸치노 라떼 주문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요즘에 테이크아웃이 많으니까 종이컵에다가 담겨져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었을 때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우유, 웬 위에. 네. 그리고 카푸치노는 어딜 가면 컵에 평평하게 거품이 나오고 어딜 가면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수북하게 거품이 나오고 그러면은 와 여기 거품 짱이다 혹은 여기 거품이 별로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카푸치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거품이. 예, 카푸치노 거품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올라오는 웹 그림 카푸치노. 그리는 그렇죠. 거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라이 카푸치노라서 거품이 이렇게 몽실몽실 구름처럼 올라와 있는 뭐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여기 이렇게 거품이 묻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카푸치노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가게마다 드라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웹을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들자. 네. 네,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는 네, 카푸치노랑 라떼 잔이 따로 있는데 비교를 위해서 유리잔에다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닝 안 해도 되고 방송을 위해. 네? 네. 아 방송을 위해서. 네, 저희 원래 이건 물잔입니다. 저희 그냥 물잔에다가 한번 해보죠. 네. 추출 제가 할까요? 네, 뭐 하십시오. 네,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템핑을 좀. 네, 아무튼 네. 추출하죠 뭐. 계속 이쪽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케이크 안 뺐네. 케이크 안 빼면 혼납니다. 알바생들한테 혼나.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 거죠. 이게 아까 저기서 보니까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빛의 속도로만. 진짜? 원래 제가 빠릅니다. 너무 적게 남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딱 맞게 합니다. 커피를 아끼는 사장님의 마음. 네, 그럼요. 이 에스프레소는 최대한 머신을 쓸 때 안정된 동작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빠르게 그러는 저기 게 힘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원래. 네, 오버하는 겁니다. 자, 우유를 준비해 볼까요? 네. 아직 저는 좀 빨리 끊는 편입니다. 이게 각이 안 나오나요? 네,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있어요. 됐나요? 저희가 어디 커피에서 스폰이라도 받아야 이거 다. 네. 네. 그럼 제가 낼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죠 뭐. 네, 제가 카푸치노 할까요? 네, 웹 카푸치노를 해주세요. 네. 이 스팀 필터 팁, 노즐 팁도 참 잘 닦아야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요 카메라로 바뀌었나요? 이게 그 커피집 가면 막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계속 그게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우유 거품 깨는 소리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두드리고 할수록 잘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림을 항상 추상화로 그려서 이걸 찍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게 아깝네. 브라보. 그럼 제가 드라이를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 드라이하게? 드라이? 네. 진짜 만들어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라떼랑 카푸치노가 아니고 카푸치노에 드라이한 방식으로 거품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좀 웨이크하게 차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좀 촉촉한 거품을 넣고 정원색을 좀 받치게 됐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받치게 되면 지금 정원색이 스푼을 들고 있는데 거품을 섞어서 됩니다. 우유를 먼저 따르고 거품을 섞어주게 되죠. 잘 안 보이는데 네, 저희는 주로 웨트하게 합니다. 우리 가게에서. 우유를 먼저 이렇게 스푼부터 따를 때 맞고 보시면 거품을 떠서 나와요. 굉장히 고기가 많이 내셨어요. 써서 잡기 덕분이지 이게 뭐 어떻게 될까요? 너무 우리는 항상 먹기만 해요. 우리 가게 너무 아까 연습을 했는데도 우리는 좀 어머 김정희 지나갔어요.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있죠. 네. 이걸 가까이 가져가서 보여드릴까요? 위가 보이죠?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이쪽이 촉촉하게 된 쪽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쉽고 이쪽은 거품이 이렇게 뽀송하게 올라와서 쌓여 있죠. 네. 보통 여기 위에다가 이제 계피가루를 뿌린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파우더요. 파우더를 좀 뿌려서 데코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정석은 계피가루가 아니고 시나몬 계피 스틱이 있는데 그거를 꽂아서 아이스버가 되는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그래서 카푸치노는 원래 계피랑 향이 참 잘 어울리는 커피이고 그 정말 괜찮은데 호텔이나 아니면 정말 전문점 같은 데 가시면 이 위에다가 어떤 막대기 같은 거를 꽂아주거나 아니면 접시 위에 같이 주는 데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뭐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요. 계피 막대기니까 씹어 드시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네. 사람들한테 아까 그 크레마 퀴즈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 답은 크레마였거든요. 네, 크레마.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맞춘 분들 와서 치즈케이크 드셔야 되니까 제발 맞춰주시고요. 크레마라니까. 그리고 지금 또 퀴즈를 하나 더 낼 건데 그 에스프레소 하면 사람들이 네? 돌몬피라는 용어가 있군요. 응? 돌발 몸풀기 퀴즈. 저희는 아직 그 용어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돌발 몸풀기 퀴즈 그럼 두 번째.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할 건데 저희가 네. 네. 첫 번째 거는 크레마였죠. 저희가 크레마라고 얘기를 네. 해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제가 먹을래요, 그럼.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저 이따 먹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네, 두 번째 돌발 몸풀기 퀴즈인가요? 네, 에스프레소 저희가 추출할 때 프리샤 이게 이제 포르타 필터라고 하는 바스켓 필터라고 포르타 필터. 포르타 필터죠. 네. 네, 요거에 담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케이크라고 해요. 케이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의 양 이게 원두? 네. 원두의 양. 에스프레소 콩의 그 양이 이게 지금 더블샷용이거든요. 투샷용인데 몇 g일까요가 네.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게 에스프레소가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더블샷용이기 때문에 한 잔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왔네요. 전화 받아주세요. 채널에 잡혀있고 네. 한 잔용은 아는 분들이 좀 있고요. 두 잔용은 이제 좀 관심이 있거나 일해보는 분들만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책 보고 지금 확인했으니까 뭘 보고 있는 건 다 보였을 거예요. 네, 두 잔에 들어간 에스프레소 두 잔, 그러니까 더블샷을 뽑기 위한 원두의 양은 몇 g일까요? 이거 네. 처음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뭘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그 김주아 아나운서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저기 네? 기자. 김주아 기자님이시죠. 죄송해요. 제가 TV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기 제작에서 커피를 한 잔 사주신다고 하네요. 내가 맞출까? 잠깐만, 진짜요? 아무튼 내가 맞출래. 빨리 맞춰주시는 분한테 저기 네. 뭐 막 이렇게 남발하시면 안 돼요. 1부터 네. 10까지 뭐 이런 거 없고 하나씩 부르세요. 네.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맞추시는 분들께는 김주환 기자님께서 제작에서 커피를 한 잔 쏘신다는. 얻어먹는 게 아니고 쏘신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거는 저 이렇게 바스켓에 케이크 됐을 때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불안해. 네, 빨리 빼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카푸치노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다르죠. 알라요. 그런데 잘 낸 거품일수록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잔이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카푸치노를 드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김군이 가져다 드립니다. 김군 아무도 안 가져가 들었지만 주세요. 네, 저. 네. 네. 이렇게. 두 나비야, 분에게. 물 먹지 마.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라떼랑 카푸치노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선생님이. 제가 이번에 그러면. 네, 먼저 선빵을 알려주시죠. 그럼 제가 라떼로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나요, 이제? 네. 그 만인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내리려니 창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답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돼. 이제 나왔나요? 답은요. 지금 알려줘요? 정답자 나왔어요? 아직. 제가 라떼. 네. 제가 또 바로 할까요? 네. 이 거품을 낼 때는 온도도 되게 중요하죠? 네. 같이 오셔서 여기서 얘기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각자 그 이쪽에서 되나요? 각자 라떼하고 카푸치노의 거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품이라고 하기보다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그죠? 주워보겠습니다. 아. 우와, 막 그런 그림 그리고 그래도 돼요? 기본이죠. 나는 항상 추상한데. 오. 자. 두 가지는 절대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양의 차이 같지만 이제 잠시 후에 어느 정도 커피가 안정이 되고 거품이 위로 뜨면서 조금 차이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아, 이미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여기.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층의 높이가 좀 다르죠. 네. 원래 아마 밖에서 사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가게에 가면은 카푸치노가 요만한 잔에 나오고 어떤 가게 가면은 라떼가 이만한 잔에 나오고 어떤 가게 라떼는 대접에 나오고 어떤 가게는 예쁜 컵에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이즈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카푸치노와 라떼의 사이즈는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진 않아요. 비율이 중요한 비율이 거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마다 라떼에 넣어야 하는 우유의 양이라든지 각각의 커피를 하는 분들마다 카푸치노의 어떤 양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뭐 국가 공식 규정 없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한국 바리스타 교육협회 규정 뭐 잔 뭐 이런 사이즈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외에 뭐 카페 강제적인 규정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맘대로입니다. 네, 아무튼 제 맘입니다 사실은. 네, 나왔을 때 이게 라떼고 이게 카푸치노인데 네. 양의 차이가 네, 보시면 알겠지만 라떼는 굉장히 거품이 위에만 살짝 얹어져 있는 게 선이 보이시고요. 밝은 게 우유 거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카푸치노는 잔의 거의 뭐 한 3, 4분의 1 정도가 거품을 차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라떼는 말 그대로 우유의 이탈리아어니까 네, 맞죠, 그렇죠. 맞죠. 라떼는 우유입니다, 뜻이. 네, 그래서 그래서 라떼는 뜨거운 우유를 넣은 그래서 에스프레소라는. 우유를 카페 라떼죠. 네. 그리고 카푸치노는 그 어떤 수도원 이름인데요. 수도원 이름이 어원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모자들, 수도사들이 쓰는 모자들이 뭐 이게 비슷하다 그래서 카푸치노라는 말이 생겼대요. 근데 많이 하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만해
맛의 차이는 당연히 우유랑 그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마셨을 때 감각은 당연히 거품이 많은 카푸치노가 훨씬 더 부드럽죠.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라떼는 이제 부드러운 맛이 맛. 네. 얘는 같은 양의 에스프레소가 여기 우유가 더 많이 녹아있고 네. 여기 우유가 더 적게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카푸치노 쪽이 맛이 당연히 더 진하죠. 진하죠. 라떼는 훨씬 부드럽고 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에스프레소 원샷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라떼나 카푸치노에 맞게 그 맛이 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가게마다 쓰는 우유가 다르고 에스프레소의 그 베이직한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게마다 이 카푸치노와 라떼 맛도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우유의 비율은 좀 중요하죠. 네. 라떼라고 나왔는데 네. 거품이면 사실은 라떼 거품 참 많아 좋아. 이건 조금 아닌데. 네. 어디 지난번에 어디 다른 카페 갔을 건데 네. 갔더니 라떼를 시켰는데 거품을 이만큼을 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니죠. 네, 아닙니다. 조금 아니다. 네. 지금 저희가 먹었을 때도요. 그래서 사실은 카푸치노는 입에 부드러운 거품이랑 같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먹었을 때 여기에 거품이 많이 남죠. 네. 슈퍼가 없군요. 네. 또 먹으면서도 보면 카푸치노는 거품이 이렇게 한쪽으로 쓸리는 그런 모양새가 생기고 라떼는 그런 게 거의 그렇죠. 없죠. 네. 내는 방식에 따라서는 아예 그 우유를 먼저 따라 놓고 스팀 밀크를 그죠? 라떼는 그냥 에스프레소 샷을 조금 넣어서 그냥 우유는 위에 살짝 층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만드는 방식은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비율. 네. 또 맛있는 커피가 네 맛있죠. 저희가 커피 중독이에요. 일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갔는데 먹다가 추출 상태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계속 저희끼리 비교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추출 상태가 맨날 달라지는 게 기계 상태도 사실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맨날 바뀌고 날씨에 따라 콩 상태도 다르고 네. 콩도 볶아오는 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사실 정확히 하려면 매일 아침에 그라인더 세팅 맨날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세팅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침마다 그 가게에 바리스타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에스프레소 머신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더의 그 상태랑 그 다음에 기계의 상태를 보고 매일매일 최상위의 상태의 그 에스프레소를 뽑기 위해서 가게에서 매일 아침 바리스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걸 배가 아플 것 같아 나중에. 아 오늘 너무 아까 방송 전에 연습하면서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배가 부르서 아까 참 그거 질문 그거 돌발 몸풀기 네, 퀴즈의 몸풀기. 정답자가 혹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정답자가 나왔다는데 정답이 몇 g이죠? 얘기해도 되나요? 정답은 17에서 18g. 네. 정답자가 맨 처음 말씀해주신 분을 정답자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분께는 저희가 아니라 세 분? 3명이에요? 우와, 3명까지 쏘신대요. 저희가 감사할 타입입니다. 네. 김주아 기자님께서 3명까지 쏘신답니다. 대인배. 네, 대입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는 또 케이크를 안 뺐네. 맨날 김재덕은 그 커피 케이크를 안 빼놓으면 아르바이트들한테 혼나는데 요즘에 맨날 혼나요.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라떼랑 카푸치노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릴까요? 뭐 이거 반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 마음대로 상상을 해야 돼요. 방청객이라도 있어야 또 이렇게 네, 정말 방청객도 딴짓하고 있고 네. 뭐 커피 나눠주나? 뭐 이런 거 지금 손님들이 다 이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비디오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좀 걱정이 돼요. 네. 저희 저는 사실 카페 아메리카노도 보여주고 싶어요. 아,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지난번에 커피 방송 1회 때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저희가 막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핸드드립 커피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 드시는 아메리카노는 핸드드립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카페 아메리카노예요. 그 카페 라떼,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콤파냐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카페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베이스가 에스프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드립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갈아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직접 손으로 내린 드립 커피, 드랍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카페 아메리카노를 정식 명칭으로 가지는 커피는 에스프레소에 물 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탄 건데 그 물의 양도 뭐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한 200cc 쬐끄만 잔, 100cc, 120cc 정도에 타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큰 머그잔에다가 보리차 마시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샷을 더 추가를 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농도를 찾아서 드시면 그게 바로 자신의 카페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가면은 카페 아메리카노 메뉴가 따로 있고 오늘의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커피는 대부분 드랍식 커피인데요. 그 드랍식 커피는 그 전자동 브루라고 하는 커피 메이커, 저희끼리 얘기하는 용어로는 브루라고 하지만 커피 메이커를 통해서 그날 들어온 원두 중에서 좀 그날의 커피를 지정을 해서 그 원두를 갈아서 내려주는 게 오늘의 커피고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써있는 것들은 대부분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카페 아메리카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아주 그냥 육안으로 구별하는 거는 매우 쉬운데요. 나비 안녕? 나비 저기 들어오면 안 돼. 나비 출입 금지. 나비 나가세요. 나가. 어디 홀라는 팀도 들어올라 그래? 나비. 나비야. 나비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네, 나비는 여기 출입 금지이기 때문에 저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카페 아메리카노와 드립식 커피, 오늘의 커피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크레마인데요. 커피에 그 물을 탔어도 신선한 커피라면은 크레마가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아 이거는 에스프레소를 물에 탄 거구나, 혹은 아 이거는 드립식 커피구나. 근데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이용한 카페 아메리카노인데 크레마가 없다. 말짱해. 그거는 거죠, 좀. 좀 오래된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해. 앞이 안 돼요. 지방 방송 끄세요. 아무튼 자 카페 아메리카노를 보여드릴 건데요. 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원래 저희가 안 쓰는 방식을 쓸 건데 아무튼 이런 작은 저희 원래 이 커피잔이 이만한 건데 여기에 비슷한 용량인 여기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원래 카페 아메리카노를 하는 게 여기다가 물을 미리 담고 여기 에스프레소 샷을 바로 여기다 추출을 하면 크레마가 잘 살아있는 채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비교하려고 한 거는 물을 더 많이 넣고 거기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추출했을 때 딱 봐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죠?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기가 더 색깔이 밝겠죠? 추출 누가 할까? 가위바위보. 너무 뻔한데? 아무튼 정전하게 출동이 아니라 추출을 하는 동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커피는 여기다 그 적정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끓여서 마신다. 뭐 커피 끓이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픈 게 요새 커피는 끓이질 않거든요. 그쵸? 끓이는 커피도 있죠. 요새는 근데 좀 끓이고 뭐 이런 건 아니면 네. 저희는 뭐 어쨌든 끓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물을 온도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커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80도 정도? 이 정도의 온도의 물이면 적당하고요. 잔을 미리 데우는 거는 커피 온도가 이제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입에 닿았을 때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런 환경에서 안 하고 뭐 뒤에가 뭐 이렇게 길거리다 이랬을 때 느낌이 다르듯이 사람들이 딱 먹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입에 닿았을 때 온도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기 위해서 잔을 데우는 게 있어요. 와 추출이 됐군요. 네, 추출을 해서 크레마 아주 잘 나왔군요. 네,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부으면 되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바로 여기다 추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차이는 나겠죠? 어쨌든 색깔 차이가 거의 안 나. 조명 탓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보면 차이 나는데 아마 지금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뽕이에요. 위에 하얀 선이 보이시죠? 크레마. 하얀 선이 바로 크레마인데 이거는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 아메리카노로 만든다 해도 항상 유지가 되어야 맞아요. 이게 금방 날아가니까 네. 나온 다음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에스프레소 뽑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갈아서 폴터 필터에 담아서 그 자리에서 착장을 해서 바로 장착을 해서 바로 내려서 먹는데 간혹 가다가
좀 그 과정 없이 미리 장착돼 있는 커피를 그 자리에서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최소한의 어떤 그 너무 귀차니즘이신 거죠. 그래서 네, 적어도 내가 내 돈 주고 커피를 마실 때는 아 그게 신선하지 않은 커피라는 거를 뭐 알고 좀 바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그럼 이제 진상 손님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 알고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뭐 더 까다롭게 커피를 먹자, 뭐 커피는 쉽게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한 네. 최소한의 어떤 네.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즘에 그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월말 정산을 이제 혼자서 가계부를 하는데 웬 커피 영수증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자기가 지출하는 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한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항상 마시는 문화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대중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기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좀 즐겁게 마시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마시는 커피가 이게 뭔지 정도는 알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이고 적어도 속아서 먹지는 말고 그래도 그나마 같은 돈 주고 드실 거면 적어도 괜찮은 커피를 정말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게 가장 좋은 저희가 권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재덕 선생님은 국회로 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아무튼 저희 뭐 대충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음에 또 다음에 반영을 2탄 보고 네. 2탄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로 2탄. 할 거예요. 거기서 할 거는 마키아토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뽕마냥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아포가토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다들 아이스 메뉴도 오늘 하나도 안 보여드렸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달다구리한 메뉴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2탄으로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원한 메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요. 2탄에서 저희가 다음 주 2, 3주 정도 후에 한 번 더 저희가 2탄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오늘 했던 것 중에 부족한 걸 많이 보완을 해서 점점 저희 좋아지고 있죠. 카메라도 주세요. 네.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볼거리도 참여할 거리도 많은 걸로 할 거고 네. 다음에는 좀 오늘도 느낀 건데 저희가 이걸 저희만 먹으니까 저희는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카페인 중독에 걸리는 것 같아요.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다음번에 저희가 에스프레소 메뉴를 할 때는 구경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온 음료를 그냥 드릴게요. 네, 드릴 계시면 테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 같이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네, 저기 바둑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바둑이가 바둑이가 지금 카메라 바로 앞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세수하는 중입니다. 네. 오늘 지금 그 시청자 앞에서 밥 먹고 세수하는 중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의사와 고양이와 커피 다 나왔으니까 이제 네. 마칠 시간이 이제 됐고. 다 끝났어 이제. 네, 다 됐고요. 오늘은 이제 라떼 아트 뭐 이런 거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그러면 네, 다양한 종류의 추상화와 저희식의 라떼아트가 있거든요. 네, 저희식의 라떼아트를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가 캔을 급하게 먹고 사고를 쳤는데요. 네, 그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끝났다. 나비가 토하는 걸로 끝나는 거네. 확실하게 대미를 장식하는 나비가? 칼 마시잖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큰 거로 보세요. 와, 네. 갑자기 나비가. 비켜주세요, 김고. 살려주시면